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도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6도, 전주와 익산 35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내일도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주변 마을에 해마다 수억 원의 지원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사업 등에 써야 할 돈인데요. 적지 않은 돈이 다르게 쓰였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소각장을 유치한 마을에 주민 지원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피시설 설치 대가로 주민 소득 사업과 복리 사업에 쓰도록 주는 돈입니다. 지원 금액은 해마다 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7%인 1억 원을 주민협의체와 맺은 협약에 따라 위원장 급여 등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5%까지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관련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지출은 폐초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원도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관련법을 무시한 협약 탓에 10년간 7억 원이 잘못 쓰여졌고 소각장이 운영되는 동안 해마다 7천만 원이 과다 지원될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만간 가동을 앞둔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에도 나쁜 선례를 남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그 지적대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비는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협약서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하도록. 하지만 협약서 개정에 주민협의체 반발도 예상돼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익산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연 지 5달 만에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 문제 때문에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12억 원을 지원해 지난 3월에 문을 연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이사 8명 가운데 절반이 자진 사퇴하거나 제명 처리됐습니다. 이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사 직무에 대한 책임 회피, 대의원 회의에서 막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반발해 1인 시위에 들어갔던 조합원도 제명을 당했습니다. 농민들이 물건을 못 내면 농사를 못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제명은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대의원 대회에서 감사하고 이사를 잘랐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제가 소리를 좀 질렀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측은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제명을 요구해와 대의원 총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제명을 하라는 대의원 중심에 있는 분하고 그 제명 되시는 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양쪽을 다 만나서 중재를 노력을 했어요. 조합원의 뜻에 따라야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익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파행을 겪고 있지만 조합 내부의 일이라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그 민간 납치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원진이라든가 조합원들 만나서 얘기하고 해결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익산 지역에 처음으로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이 극심한 내부 갈등에 휘말리면서 그 피해가 영세 농가와 소비자에게 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의 인사탕평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각에서 균형 인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호남을 배려하는 인사탕평을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공개적으로 전북이 소외되는 개각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전북은 지난 2014년 6월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년 넘게 무장관 시대를 맞고 있고 차관의 경우 최종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북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80여 곳이 전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전북 제조업 생산의 10%, 수출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경기 침체로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북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북에서 425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조선업계 고용 인원의 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100% 현대중공업 걸고 있거든요. 뭐 아이템을 다른 데 이렇게 바꾼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안다. 지금. 구조조정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조선업계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 고용복지센터와 전라북도, 전북 새만금 산학융합원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습니다. 조선업 관련 근로자들이 조그만 희망이 되고 또 대기하거나 생활 안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안내합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개소식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어떤 다른 일자리감도 좀 생겨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제와 목포 등 다른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와 비교하면 지원 인력과 예산 등이 크게 적고 앞으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대학별 전형 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시 진학 상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전북권 대학은 물론 지방 거점대와 수도권 주요 대학에 대한 입시 주요 사항을 분석하고 지원 전략을 제시합니다.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원광대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광대 병원 등 전국 24개 병원을 검사 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의심 환자 기준에 맞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